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 가득 얻어보도록 하죠.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와주셨고요. 차영조 MTN 전문위원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밑에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2차전지 순환매 속에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부각. 자, 오늘 장에서는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해볼 텐데 위원님과 좀 시작을 해볼게요. 폐배터리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 봤을 때 와, 강한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흐름의 끝에 있다라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분위기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네요. 일단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개화도 안 한 시장이죠. 이제 앞으로 개화될 시장이긴 합니다만 주가 움직임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흐름의 마무리 국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그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내가 이 뉴스에 사가지고 시세를 내겠다라고 본다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가 왜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중국의 히토류 문제라든지 글로벌 각국들이 자원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라면 실질적인 중국을 배제한 FTA 미체결 국가의 제품을 못 쓰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 커질 수밖에 없죠. 참 다행이다라고 표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폐배터리 재활용 비율이 90%가 넘어가요. 아무리 기술력이 떨어져도 90%가 넘어가고 재활용을 잘하면 95%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 노이즈들만 없어진다라면 거의 리사이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유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책적 그리고 각 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측면들이고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폐배터리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화되는 시장.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테마가 왔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테마가 주춤할 때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랭킹5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소장님의 의견도 폐배터리에 관해서 들어볼게요. 유럽에 오늘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날짜가 조금 찍힌 쪽은 3월 14일 날 발의될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이 일정을 놓고 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3월까지는 봐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소장님? 3월까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핵심 자원법은 원래 그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계속 이제 지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20년 지정된 30개 중에 결국은 이제 19개 핵심 원자재 주요 수입국이 이제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EU 영내 그 생산된 리튬, 히토류 등의 이제 원자재가 사용되는 제품에 한해서 앞으로 이제 세액 공제나 이제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현지 공장을 가동해서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은 반사 이익의 효과를 굉장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눈여겨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 원자재법 그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그걸 통해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담길 내용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전지도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다음 산업이 폐배터리 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럽 쪽에 공장이 있는 쪽이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네. 오늘은 없는 쪽도 있고 있는 쪽도 있고 일제히 좀 오르는 모양이라서 지금부터라도 유럽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소장님 말씀이실까요? 사실은 이게 옥석 가리기를 하면 좋지만 네. 그 시장의 그 전체적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나 그쪽이 이제
유럽이나 그런 쪽에 이제 공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령 이제 뭐 유럽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 좀 전망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게 사실상 이제 뭐 배터리를 뭐 만드는 것까지는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계속 자원을 활용을 해서 내놓고 그걸 통해서 계속 가공을 해서 나아가는 산업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앞으로도 유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든 뭐든 유럽이든 뭐 다른 나라들이든 뭐 그런 포커스에 맞추지 않고 다양하게 했을 때는 그냥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개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진출은 아직 미약해요. 이제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 쪽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 일단 구분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의 IRA법이라고 불리는 이런 쪽에 있어서 시행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IRA 법에 따라서 그 2차 이제 들어가는 소재들을 중국산을 못 썼을 때 제가 그때 머니투데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폐배터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원산지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콕 집었습니다. 미국에서 리사이클 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책을 세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IRA 법 수혜를 못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 부분도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깊이 있게 계산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만 두 분 모두 장기적인 성장세,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고요. 저희 4위로 넘어갈게요. 4위에는 저희 어떠한 이야기 담아볼까요? 우크라 재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매력이 나오는 걸까요? 조금 카테고리는 크게 잡아봤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 그래서 기계부터 철강까지 좀 통틀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소장님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 소외주라고 한다면 여기가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인데, 자, 인프라 투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들고 왔거든요,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요 안에서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볼 쪽,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추고 계실까요? 일단 철강주는 매수가 굉장히 좀 유효하다. 지금도? 네네, 유효하고요. 금일 포스코홀딩스나 동국제강도 크게 올라가고는 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유럽 핵심 원자재법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은 철강 업계의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이 이제 자국 내 중국 철강제 유입을 제한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또 국내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유럽 관련된 부분들도 유럽 내 공장을 또 보유하게 되면 그거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조짐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GDP 부채율이 지금 한 273% 정도 되는데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과연 좋아질까? 그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퀘스천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이 이슈가 어쨌든 그 건설 활동이 재개되면 철강 업계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중국 내 철강 가격이 12월 이후로부터 상승으로 지속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재건주 관련된 부분들도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대선이 러시아 선거가 2024년 3월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점차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반발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연이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가장 희망하는 거는 이러한 전쟁이 종결됐으면 좋겠다. 종결됐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라는 그렇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충분히 활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워낙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철강주로 묶인 종목이 리튬하고도 카테고리가 되는 종목이 있고 또 한 다리 건너서 쌍용차량도 연결된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매력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종목을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포스코홀딩스 차라리 그쪽을 네네. 보는 게 맞다? 그쪽은 뭐 철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네. 그 외에도 포스코홀딩스가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소부장 재료 그러니까는 그 네온과 제논 가스가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국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서 모멘텀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낫다라는 팁까 들어봤는데요. 자, 위원님 오늘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인프라 투자를 보면서 저희가 철강 이야기는 이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기계 건설까지 가도 될지 사실은 이렇게 경기 민감 종목의 이슈화가 펀더멘털 측면으로 될 때 접근을 요즘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현대 두산인프라코 수급을 놓고 본다라면 2월 8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엄청나게 굉장히 강하죠.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7,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9,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것을 샀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재건 테마,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튀르키예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확인 확정된 것들이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옳다 그렇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고요. 강력하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경기에 부양하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2월 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우리나라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에는 미국산만 써라. 그것도 또 하나 우리만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또 적용이 그렇죠. 되네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석고보드 철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 뉴스를 뭐 안 보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미국에 생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구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팩트 두 번째는 중국의 부양이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과거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고 이 승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헝다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비 진작 위주로 지금 하는 거죠. 여행을 가라, 물건을 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IMF 보고서가 이번 주 초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은 3월 전인대까지는 좀 보자라는 전 신중론입니다. 3월 전인대가 이제 곧 열리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제 공식 취임하는 행사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그 3년임은 확정이 됐지만 취임식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국의 경제 5개년 계획이 나올 거죠. 거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분명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고 하나의 발전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저는 팩트를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일단 수급이 살아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뉴스에 지금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죠. 그 대신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안 붙어요.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안 붙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를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장주가 꺾이면 같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수급을 보자라는 포인트가 하나 그리고 미국보다는 중국발 모멘텀 관련된 뉴스를 팔로우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인프라 투자 관련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있어서 3위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환율이 1250원 선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준비했을 텐데요. 좀 다른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언제 이만큼 올랐지? 1,100원 이야기도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올 들어 처음으로 1,300원 선 터치까지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장님.
어떻게 봐야 될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1,300원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례적인 움직임일까요? 사실 연 말에 나왔던 밴드와도 연 초에 나왔던 이야기와 조금 달라서요. 어떤 의견 지금 자린 주실까요? 뭐 지금 뭐 방법이 없죠. 환율 상승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미국에서 발표를 했던 게 예상치보다는 다 높게 나왔으니까요. 사실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전년 동월보다도 6% 가까이 이제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4% 그러면서 예상보다는 웃도는 상황, 그리고 뭐 고용 노동 지표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들이나 그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인플레를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빠르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고착화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시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좋지 않으니까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을 소장님 보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략 수정을 바로 해야 되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뭐 기존의 그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챗 GPT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챗 GPT 역시도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이제 나머지 아닌 섹터들의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홀딩 전략을 취하셔서 일단은 가져가 보신 다음에 좀 더 3월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엔 마땅히 대안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덜어내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럼 위원님과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환율 피해주, 환율 수혜주 봐야 됩니까? 뭐 수혜주로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떠오르는 거는 첫 번째가 자동차고요. 뭐 IT 덜어내야 되는지 요 큰 사이즈 큰 종목 중심으로 전략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1,400원이었어요. 맞아요. 1,400원 가지고 고민하다가 언제적 지금 1,300원 왔다 또 고민합니까? 1,200원 봐서 그래요. 그래서 1,200원 보니까 그런데 1,200원에 1,300원은 자동차가 피해인가요? 수혜죠. 수혜죠. 네, 자동차는 수혜죠. 수혜가 되는 건데 1,400원에 비하면 피해죠. 이게 환율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러 요소로 좀 되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환 전문가분들께서 1,200원 갔을 때 그러면서 이제 1,250원 정도 오니까 이제 거기서 과연 다시 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60, 70원대 이제 저항대로 봤어요. 그거가 돌파가 되면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돌파되는 시점에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시그널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이제 1,30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은행 총재를 그 경제학자로 이제 의외로 했는데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아마미야 부총재가 고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죠. 그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정책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분은 아베노미스의 핵심,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중앙은행에 있었을 때 실무자였던 분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정책을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 경제학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그 일본 그 YCC 제도를 폐지하려고 지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이제 채권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좀 애매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려올 때 지난 11월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5,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끌어올렸었다가 다시 주가가 빠졌죠. 이번에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려올 때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오늘도 지금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면 환차 손이죠. 환율을 손실을 보면서까지 삼성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환율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데 지금은 하나를 손해보면서까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기관과 개인이 못 쫓아오죠.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 마음도 모르겠는데 내가 외국인 마음까지는 더 모르겠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2,500을 뚫어주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땡겨야 뚫어주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내 종목 안 가는 건 안 가더라도 지수가 2,500을 좀 뚫어줬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뚫어줄 수 있겠죠. 근데 뚫고 나면 어떻게 되죠? 후속이 없으면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글로벌 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미 부여를 뭐 하기보다는 해석을 하는 정도지만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2,500을 뚫을 수 있는 한 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일단 지수는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봐요. 이 정도 상태에서 2,400과 2,500 밴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시장 강하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뭐가 볼 것인가 그거보다는 일단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라면 굉장히 강하다. 그걸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환율 이러한 수준에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로 정리해 줄까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따라서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들인데 그냥 그들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그들 종목을 따라서기보다는 지수를 떠받치는 그 힘을 좀 보여주면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니까 쉬어간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버텨주면 또 분위기가 다르면 개인들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 2,400 깨지면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사라지니까. 또 패닉 장세가 그렇죠.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좀 이렇게 맏형이니까 짝 떠받쳐 주고 밑에 동생들이 놀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1,300원 여기에 너무 당황하지는 예. 않아도 된다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당분간 추이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목의 반응까지 저희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환율과도 패배터리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라서요. 2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장에 짠 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장에 부각된 건 맞습니다. 그 시각에서 출발을 해보죠. 위원님과 스타트 해볼게요. 지금 미중 갈등 관련주로 저희가 묶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처음 오늘 나와서 반응이 나오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장에 이렇게 비철금속 중심으로 반응이 세게 나오고 뉴스가 이슈화가 되는 뭐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그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좀 제한하는 게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쳐보시면 히토류 관련주 그럼 쫙 묶여서 수많은 이제 블로거 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동일해 보이지만 뉴스 플로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번에는 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고 조만간 이제 세부 확정이 밝히는 부분들인데 정확히 워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 수출 금지. 근데 여기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 히토류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체 히토류 매장량의 37%가 중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의 60%가 중국에서 나와요. 중요한 것은 재련,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재를 만드는 그러한 공급량은 9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이 기술을 막으면 생산을 해내도 활용을 못하는 거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히토류를 막으니까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를 갈까 호주를 갈까 아프리카를 갈까 막 달려가는데 중국 입장에선 가져와 봐라. 니네가 재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마트 코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면 시라륨이라는 저는 문송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거와 코발트를 섞어서 만든 합금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히토류 중에 가장 비싸답니다. 근데 이거는 100% 중국 기술로밖에 못 만든답니다. 이것도 이번에 기술 금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네오디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85% 이상 생산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기차, 태양광, 풍력, 전자기기, 산업용 모터, 로봇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는데 중국이 이것도 또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국내에서 관련주를 찾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직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관련주들은 역시 테마다라고밖에 설명을 안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수혜주라고 본다라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테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지만 다른 산업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어떤 팩트를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리를 먼저 받아봤고요. 소장님과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히토류 관련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부터 저희 좀 받아가 보죠. 약간 투자 심리와 펀더멘털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요. 어떤 의견으로 지금 자리에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뭐 기본적으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즈는 굉장히 좀
좀 세게 가고는 있는데 뭐 나머지 그 이슈에 나왔던 그 티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뭐 부각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심리적으로는 많이 낮다. 그래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나오든 뭐를 하든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타이밍을 못 잡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홀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뭐 지난 15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몽골 관련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좀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는 MOU일 뿐이지 본계약에 들어가서 사업까지 진행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매도를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금일 대응이 늦었다 한다면은 일단 보유해 보시면서 좀 더 가져가 보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 중국과의 이런 잡음으로 또 수혜를 보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투자 심리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장님 나오더라고요. 참 난감한 질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부분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크기도 하고 또한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산업적인 부분들 뭐 가공을 통해서 뭐 중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 과거에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갔던 상승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 줄 때 한 번 더는 꼭 나와야 되는 구간으로 정리할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리 1위에 오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위는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SM 관련해서 묶인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소장님과는 이야기를 SM 관련해서 처음 하는 거라 먼저 첫 질문을 좀 이쪽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이 뉴스에 따른 피로감을 드러낸다. 라고 봐야 될지 일단 지금 오후장에 SM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코멘트 해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SM은 당분간 그냥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지 생각을 말자.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이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소 지금 그 좀 소강 상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하이브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좀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 SM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끝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M의 그 이성수 그 현 대표이사가 CTP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또 해외판 라이크 기획 관련된 부분들을 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진흙탕 싸움이 장기간으로 좀 길어질 수 있고 또한 지금 뭐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워낙 엎치락뒤치락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공부만 해두셔라. 신규 진입을 하지 말고 대응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보신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한 걸음 옆으로 가서 관련된 이슈로 묶이지 않았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케이스트 같은 경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갑자기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의 대응 팁이 있을까요? 어차피 엔터주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엔터 산업이 갖고 있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을 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각이 되는 거고 이게 일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처럼 꾸준히 가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락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키스트와 SM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죠. 저는 민지 앵커의 민지 아나운서의 이제 질문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이제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나오니까 불과 한 2, 3일 전인가요? 민지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SM이 부각됐을 때 SM이 올라가니까 혹시 다른 엔터 쪽을 우리가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SM이 빠지니까 그때는 SM이 올라갈 때고요. SM이 빠지니까 자 그럼 이제 SM은 안 보고 다른 것들도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시청자들의 마음을 전 대변하고 있다라고 봐요. 뭐가 하나 올라가면 그걸 내가 사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주변주 중에 뭔가 같은 걸 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빠지니까 그럼 이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인데 하루하루 다르더라고요. 예, SM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키스트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SM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좀 진흙탕 싸움이고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하이브 같은 경우 만약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끌어올리려고 한다라면 하이브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차트상 봤을 때 매물대를 일단 소화해 줘야 돼요. 처음에 19만 원에서 22만 원 갈 때는 매물대가 없었죠. 근데 지금 그게 고스란히 매물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18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끌어올려면 그 직전에 거래됐던 저 매물대 여러분들 보시면 저 장대 음봉과 거래량 저걸 돌파해 줘야 되는 이제는 또 수급상의 문제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료 플러스 수급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정리해봤고요. 이제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장 저희 키워드들 쭉 봤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이 있으신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어느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성일 하이텍을 픽으로 잡았고요. 네. 사실 뭐 지금 맨 첫 번째 주제잖아요. 그 주제는 아마 계속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상 이 기업이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라고 뭐 얘기는 나오지만 포스코 홀딩스와 그 SK 이노베이션과의 폐배터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성일 하이텍이 뭐 폴란드의 그 공장의 설비 도입 및 그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SK 이노베이션과 그 업무 협약을 뭐 작년에 그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국내 합작 법인을 통해서 2023년 내 그러니까 올해 좀 설립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유럽과 그 미국의 해외 공장에도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 사업적인 부분들로 성일 하이텍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보세요? 네, 목표가는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입니다. 네, 지금 폐배터리주 가운데 한 종목 추천 받아봤습니다.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마침 폐배터리주 저희 이야기했을 때 이달 초에 추천주로 주신 종목이 인선 ENT고 13% 수익 중이라서 요거 AS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 기대도 많고 지금은 약간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요. 종목 대응의 팁 추가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이제 폐배터리가 나왔을 때 아무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대로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이제 오늘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오늘 시장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선 모터스가 갖고 있는 인선 ENT에 대한 부분들, 뭐 리포트에서는 뭐 3천억 매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회사 측이 밝히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오늘 일단 분봉으로 보면 단기간에 오전에 조금 급등해서 시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가셨다가 오늘 분봉에 이제 파셨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남들이 관심 가질 때 이제 던지시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저는 인선 ENT는 그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주가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폐배터리주 가운데 먼저 주신 종목 AS 그리고 신규로 추천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금요일 이 시간 프레스티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 그리고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